결승전의 결과는 국대의 우승은 예상했지만 월클의 무력한 모습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경기 후 국대 선수들도 0점으로 막았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며 이야기를 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대의 강점과 월클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국대가 최강팀이 된 이유는 역시 김민지 선수의 기량 상승이죠. 지파컵에서 득점왕을 차지할 정도였는데 그녀의 실력 상승은 사실 G리그 때 보여졌었습니다. 황희정이 포트트릭을 한 경기에서 김민지는 확실하게 패스길이 보인다고 말했었고, 이 말은 그녀가 필드에서 여유를 가지고 시야를 넓게 플레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 김민지의 수비 압박은 엄청난 위력이 있는데 이걸 키퍼 시점에서 보면 발이 빠른 김민지 쪽으로는 도저히 패스하고 싶지 않죠. 그녀의 실력은 게임 초반부터 드러났습니다. 킥오프 이후 박하얀의 패스를 받은 김민지가 혼자서 월클의 수비를 무너뜨리며 찬스를 만들어 남이해에게 패스한 장면, 김민지가 수비뿐 아니라 공격에서도 얼마나 무서운 선수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상대 수비의 패스를 차단하고 역습할 때 장면을 보면 굉장히 여유있게 드리블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 시점에는 전력으로 달리지 않아도 수비가 그녀의 속도를 쫓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아주 정확하게 캐시의 위치를 보고 골대 구석으로 슈팅을 했죠. 황희정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국대의 득점력에 빨간불이 켜지나 싶었지만 매경기 득점한 박하얀과 김민지가 결국 국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시은미의 양손 던지기로 김민지에게 패스하는 공격 방식은 상대팀에게 전방 압박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공격 패턴은 월클이 믿고 있는 최고의 수비수 제이마저 당황하게 만들고 그녀의 체력을 빼앗기 좋은 전술이죠. 시은미가 던지는 이 공은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찾는 제이가 반드시 막아야만 했으니까요. 제이가 없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쉽게 키퍼와 1대1 찬스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박하얀, 박승희, 시은미의 리그 최강의 수비진입니다. 경기 초반 약간의 불운으로 제이의 헤딩은 골대에 막히고 이걸 라미에가 역습으로 넣은 분기점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월클은 제대로 된 공격 한번 못하다가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는데 하필 이게 막히고 역습으로 실점을 하게 되죠. 이 장면에서 월클은 승리를 위해 반드시 2골 이상이 필요해졌고 마음이 급해진 상황에서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도 제대로 된 공격 장면을 못 만들던 팀이 마음까지 급해진 상황에서 최강의 수비를 뚫어내야 하는 상황이 됐죠. 박하얀 선수의 수비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 경기에서 빛났던 건 박승희의 수비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월클은 득점을 하기 위해 제이를 공격수로 올렸고 위치상 박승희가 그녀를 수비했죠. 제이는 김민지처럼 스피드로 수비를 뚫어내기보다 강한 몸싸움을 이겨내며 드리블을 하는 스타일인데 박승희는 이번 경기에서 제이에게 한 번도 몸싸움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격수로 올라온 제이는 오히려 박하얀과 박승희를 상대로 플레이해야 했고 허벅지 부상의 여파가 있어서인지 결승에서는 조금 무기력해 보이기도 했죠. 사실 제이가 무력한 게 아니라 그만큼 양박의 수비가 무시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전에는 박하얀 말고는 제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두터운 수비진을 뚫어도 시은미라는 키퍼가 골대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죠. 그녀의 실력을 경기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키퍼 출신인 김병지가 중거리 슛은 안 된다고 진단을 내린 것으로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에 대한 반응 속도와 공중볼 캐치 능력은 이미 모든 골키퍼 중 최고의 기량이라고 보여지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결국 타개하지 못한 세 번째 이유는 김병지 감독의 중거리 슛을 포기하고 제이에게 공을 몰아주는 지시사항이 경기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지파컵이 시작되고 월클은 너무 제이에게 의존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도 왼발잡이인 나티존에 프리킥 찬스가 왔는데도 김병지 감독이 제이에게 차라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는데 다행히 멜로디의 이야기로 나티가 차서 득점했죠. 그런데 김병지 감독은 제이를 공격으로 올린 후 사우리에게 무조건 제이 쪽으로 주라고 지시를 하죠. 이 장면을 다시 보면 단순히 사우리의 패스 미스였는데 사실 나티에게 준 이 패스가 정확했으면 나티가 바로 제이에게 공간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사우리의 판단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후에 나온 좋은 장면도 사우리가 나티에게 주고 나티가 제이에게 줬을 때 오히려 득점 찬스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후반전 장면을 보면 여기서도 나티 쪽이 훨씬 수비가 적었는데도 사우리가 무리하게 제이에게 패스를 주죠.
결국 완전히 호흡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그저 제이에게 공을 몰아주라는 지시는 국대 패밀리 입장에서 더 수비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사우리와 제이의 부상의 여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우리는 부상의 영향을 크게 느끼지 못할 만큼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제이가 부상 때문에 후반전을 쉬다가 들어왔을 때 오프 더 볼 움직임이 거의 없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도 사우리에게 공이 갔을 때 제이가 패스를 받기 위해 침투했다면 박하얀의 수비를 끌어냈을 것이고 그랬다면 나티에게 슈팅 찬스가 왔겠죠. 나티는 슈팅이 강하지 않지만 침착하게 정확한 슈팅을 하는 편이라 이 장면에서 제이가 움직여줬다면 나티가 득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이가 허벅지에 붕대가 감아져 있던 게 처음이 아니니 계속 부상인 상태로 뛰었고 결승전에서는 그 여파가 크게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후반전에 제이는 박승희, 박하얀과의 몸싸움을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전반을 2대0으로 뒤지고 있던 월드클래스는 급해진 마음에 부상이 있는 몸으로 리그에서 가장 강한 수비를 상대로 득점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한 점도 만회하지 못한 채 어렵게 경기를 끌려갔고 마지막에 김민지에게 쐐기골을 허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2의 헤딩이 골대를 맞고 남이해가 역습으로 만든 선취점이 월클 입장에서 얼마나 무거운 한 점이었을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4강 대진 추첨에서 국대를 무시한 감독들 때문에 국대 선수들이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국가대표 출신 체육인들인데 이 선수들을 무시하는 건 선 넘었죠. 결국 결승은 국대 패밀리의 완승으로 끝났고 리뷰하려고 다시 봐도 정말 최강팀, 우승할 팀이 우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